네, 오늘 밤 4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되고 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건 나중에 하는 선지급 후 확인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과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또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은 늦어도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까지는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고용안정지원금 일부와 통신비 등은 10월 이후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명절 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건 다행이죠. 하지만 이번 지원을 놓고 대상을 가르는 기준 때문에 아쉽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법인 택시를 모는 오모 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달 손에 쥔 돈은 117만 원 남짓, 승객이 줄긴 마찬가지인데 당초 개인 택시 기사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마음고생도 굉장히 했죠. 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업종에 일을 해가면서 법인 택시하고 왜 너무 차등을 줘가지고.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지 7달째,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대출로 살고 있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 여성은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감이 끊겨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수입이 0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벌어서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 거거든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고 제외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피해 계층을 선별하고 액수에도 차등을 두는 지급 방식을 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고생하고 진짜 뭐 일할 맛이 나겠어요. 어디가 직격탄을 받았는지, 어디가 하나도 영업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이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선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